신검하빌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자 전국시대부터 400년간 강력함 하나로 전해 내려온 최초의 지상 최강의 사나이 타이틀을 거머쥔 미야모토 무사시.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바키도 이야기 미야모토 무사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사시는 바키 그래플러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된 인물로 1부에서는 야차 원숭이를 쓰러뜨린 인물로 3부에서는 바키가 0.5초의 영역을 사용할 때 언급되었습니다. 무사시는 바키 시리즈에서 작가가 바키를 통해 셀프 디스를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키는 부활한 무사시를 보고 전국시대의 사무라이가 현대에 되살아난다니 SF 작가마저도 주저할 아니한 설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무사시의 부활은 무사시의 척추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클론 바디를 만들고 짠! 무사시 완성! 하는가 싶더니 웬걸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이때 도쿠가와의 누이가 강령술로 강령술? 여튼 강령술로 무사시의 영혼을 불러와 육체와 결합했습니다. 그러자 이목구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무사시가 깨어나게 됩니다.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싸움 없이 무탈하게 살아왔다면 그런 외모였을 것이라 합니다. 하여튼 무사시는 도쿠가와 때문에 부활하였습니다.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기하는 사항이지만 순전히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부활시켰고 무사시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는 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사시는 부활했습니다. 연구원들과 도쿠가와 등에게 현 시대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싸워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하투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부 교이치로 구단을 만나게 됩니다. 교이치로는 검을 들지 않은 무사시에게 기백으로만 7번 베었다고 하며 싸우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네어 받은 칼 2자루를 각각 한 손에 쥐고 휘둘렀더니 검이 무사시의 힘을 이기지 못해 승배 부분이 예리하게 잘려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무사시는 이 칼은 멋만 냈을 뿐 사람을 뵐 수 없는 가짜라며 자신은 인간을 초월하는 육체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사시는 도쿠가와의 저택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한마 바키가 도쿠가와를 찾아오게 됩니다. 무사시를 보자마자 무사시인 것을 알아채고 바깥으로 불러내어 겨루기를 신청하는데 바키의 맨손으로 라는 말에 손가락으로 칼을 만드는 바키만화 특유의 말 되는 듯 쓴 무슨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 낮쯤 되면 몸 자체가 검이지 라는 말과 함께 바키의 하이킥을 쉽게 잡아챈 뒤 바키를 물건 다루듯이 한 손으로 들어 검처럼 바닥에 내리치며 한 방에 KO시킵니다. 정신을 차린 바키는 리매치를 신청하지만 자고 있던 사이에 넌 몇 번이나 더 죽을 수 있었다며 무시합니다. 이에 바키는 근대무술 최속의 일격인 잽을 날리는데 10초 정도 의식이 나간 듯한 무사시에게 당신을 최소 3번은 죽일 수 있었다면서 무사시의 대사를 맞받아쳤으나 무사시는 바키가 잽을 날리려는 걸 알고 있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처음 보는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 번 맞아줬다고 합니다. 이젠 봐주지 않겠다면서 기백으로 이도류를 만들고 바키의 0.5초를 캐치하는 경지조차 뛰어넘어 더 짧은 찰나의 순간을 캐치해서 상대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여 바키의 잽을 간단히 잡아내고 기백으로 만든 검으로 사선 내려배기를 합니다. 바키가 쓰러지던 중 다시 일어서 공격하자 무사시는 공격을 발로 받아내면서 지붕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무사시는 400년이 지난 세상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당연히 현세에 익숙하지 않은 무사시는 누구처럼 거리에 나가서 깽판을 쳤고 이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면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강력함에 지하투기장 멤버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 후 공식적으로 첫 번째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신 오로치 도포. 무사시에게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격파 시범을 하자 그건 무예가 아니라 한낱 춤일 뿐이라고
무신이라니 인간 주제에 신을 사칭한다며 비웃으며 돛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자 돛포는 검을 들고 다시 싸우라는 뉘앙스를 취했고 미친 도쿠가와는 싱글벙글하며 진검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공격을 날렸고 무사시는 돛포를 검으로 베지는 않고 때려서 KO시켰습니다. 돛포의 육체는 무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 뒤 돛포의 패배 소식을 들은 레츠 카이오에게 지하 투기장의 도전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레츠의 희망으로 무기 사용이 해금된 상황이었죠. 피클한테 다리 한짝 먹힌 거로는 모자란가? 레츠는 무사시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깃털과도 같이 가볍게 만들어 순간의 충격을 흡수하는 샤오리를 카쿠 카이오에게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사시는 그 다음 장면에서 깃털을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츠의 샤오리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해줍니다. 무사시의 이마에 구절편을 박으며 나름 선전했으나 맨손으로 접근한 무사시에게 의족을 잡히면서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레츠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무사시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결국 무사시에게 왼쪽 팔꿈치를 당하고 말았고 무사시는 청룡도를 들며 레츠에게 서서히 다가갑니다. 레츠는 무사시의 참격을 샤오리로 회피하고 카운터를 날려 무사시를 다운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며 허우적대고 있는 무사시를 보며 마무리를 짓겠다며 달려들었지만 사실 이건 무사시의 페이크였습니다. 자신에게 날아오는 레츠를 옷에 있던 끈으로 목을 낚아채고 레츠가 뭘 할 새도 없이 칭칭 감아버립니다. 레츠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묶인 채 앉아있다가 굴욕감에 이를 갈며 자신을 베라고 소리치지만 무사시는 이미 너한테는 베일 자유조차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사시는 참격이 막혔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일본도를 가지고 와서 레츠를 묶어놓았던 끈을 손수 잘라준 뒤 다시 한번 그 샤오리를 사용해보라며 칼을 휘두릅니다. 레츠는 다시 샤오리를 사용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피가 나올 정도로 베었고 의족도 함께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레츠는 포기하지 않고 돌진 자세를 취하고 무사시는 내려배기로 받아치려고 대기합니다. 레츠는 무사시의 내려배기에 주먹이 잘리면서도 접근에 성공했으나 무사시가 재빠르게 밑으로 파고들면서 레츠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레츠는 필사적으로 샤오리를 구사했지만 이어지는 무사시의 사선배기로 깔끔하게 베입니다. 레츠는 척추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했고 허리 자체가 잘려버리면서 내장을 쏟아내며 쓰러지게 됩니다. 이후 경찰에게 체포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레츠와의 사투를 본 관중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도쿠가와 미치나리가 연관되어 있는 터라 경시총감이 직접 세계 중대에 해당하는 병력을 이끌고 오게 된 것이었죠. 이에 도쿠가와는 그저 연무였다며 경시총감을 압박했지만 무사시는 양팔에 차여진 수갑을 쉽사리 끊어내며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던 무사시는 경시총감으로부터 실은 살인죄를 묻기 위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련을 통한 거래를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사시는 경시청에서 전 일본 검도 선수권 후보자인 이와 타케조와 검도 대련을 하게 됩니다. 검도는 과거 검술의 진화판이며 진검 대신 죽도를 드는 것으로 속도를 얻었다고 자신하지만 상대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간 무사시는 죽도로 강목으로 후려치듯 이와 타케조의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 시부카와 고키가 등장합니다. 시부카와가 무사시를 만난 것만으로 영광이라며 악수를 청하자 무사시는 의아해하면서도 받아줍니다. 하지만 손을 잡자마자 시부카와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특기인 합기를 이용해 단숨에 무사시를 거꾸러뜨리고 레츠 카이오는 자신의 벗이었다며 무사시의 얼굴에 정권을 날립니다. 돛포나 바키, 레츠와의 대전에서 드러난 지금까지의 전개처럼 일단 현대의 기술을 직접 맞아서 체험한 뒤 시부카와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역관광시켜버립니다. 자신의 몸이 통째로 베이는 심상을 전달받은 시부카와는 곧장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무사시가 돌아온 이후 한마 유지로가 오자 도쿠가와에게 굉장하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부른 거냐고 하는 것과 동시에 유지로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유지로가 조용히 차를 마시자 이윽고 머리를 유지로 쪽으로 돌리면서 유지로의 어깨를 향해 심검을 통한 참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무슨 허상의 검이나 휘두르냐며 비난을 날렸고 술병 파편을 튕겨서 무사시의 이마에 상처를 입힙니다. 무사시는 유지로의 대결 신청을 받아들여 검 2자루를 들고 마당에 나가서 대결에 임하게 됩니다. 시작 직후 검을 빼들고 자세를 취하나 유지로는 그냥 다가와서 칼날을 덥석 잡아버리고는 미야모토 우쭐대지 마라 라는 말과 함께 왼손으로 칼을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무사시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맞은 무사시는 실신한 상태로도 일본도를 꾹 움켜쥔 채 날아갔고 유지로도 여전히 칼날을 붙잡은 채 함께 날아가 착지합니다. 유지로가 칼날을 잡은 채 무사시를 회전시키자 무사시가 정신을 차리며 공격을 맞았다는 기억이 없음에도 피안을 떠돌았다 말하며 현대의 검법가들은 이미 주먹을 검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며 칭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검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말하며 칼에 힘을 가하지만 유지로가 붙잡은 그대로 버텨내자 역시 훌륭하다고 외친 후 유지로가 붙잡은 칼날째로 공중에 띄우고 유지로를 던져버린 뒤 곧바로 니테니치류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둘의 합은 계속 이어져갔고 무사시는 진정한 2001류를 사용해 공격했으나 갑자기 난입한 모토베가 유지로를 지키고자 무사시의 일격을 정면에서 받아내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싸움을 방해받은 유지로가 꼭지가 돌아버리며 다름 아닌 나 한 말을 지킨 거냐며 일갈하며 끝장내려 하지만 무사시가 방해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결국 유지로와의 대결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후 무사시는 TV에서 피클을 보게 되고 도쿠가와에게 부탁해 지하 연구실에서 피클과 대면하여 싸우게 됩니다. 싸우던 도중 베이지 않는 피클에게 진검을 사용하겠다며 대결을 미루고 며칠 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검을 가지고 지하투기장으로 향합니다. 피클과 호각으로 겨루던 도중 어깨를 뜯어먹히지만 피클을 우습게 보는 발언을 하자 피클은 분노하고 최종 형태로 변한 채 무사시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나 피클은 무사시에게서 집어삼켜도 쓰러지지 않는 적인 말벌의 형상을 느끼자 순식간에 전투 의욕을 잃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피클이 도망친 곳엔 킹톱의 갓조가 있었으니 도망친 피클을 대신해 모토베가 난입하고 무사시는 모토베와 싸우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무기와 암기에 고전하는 무사시였지만 모토베가 사슬 갑옷을 입었다고는 해도 검격에 의한 충격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에 검을 휘두르면서 모토베의 몸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모토베의 태클과 홀드에 걸려 결국 기절하면서 무사시는 패배하게 됩니다. 싸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시가 TV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에게 질문하는 사회자에게 몇 마디 대답을 해주다가 팔이나 목을 몇 번 심검으로 베고서는 무례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머리부터 하반신까지 심검으로 베어버리고 도쿠가와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찰들이 그걸 빌미삼아 무사시를 체포하러 가게 되는데 무사시는 갑자기 검을 챙기고 도쿠가와의 저택에서 나와 국가를 베어버리겠다며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 그냥 다리 밟다느니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니 하면서 경찰들을 칼질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의 흉악사형수 같은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바퀴 시리즈 전체에서 경찰이 정말 무고하게 죽은 건 흉악사형수 때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허구한 날 깽판 치고 다니는 유지로조차 군인을 제외한 경찰이나 경호원은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이죠. 그 경찰들을 베어버린 것의 나비 효과로 총장의 부탁을 받은 하나야마 카오루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야마는 무사시에게서 한없는 어둠을 보고 무사시는 하나야마에게서 한없는 빛을 봅니다. 하나야마의 무방비함과 무고함에 눈이 부시다며 하나야마의 펀치를 얻어맞게 됩니다. 하나야마의 거거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이었는지 다른 캐릭터들과 싸울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펀치를 검으로 막아냈음에도 오장육부가 뒤틀린다며 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가 주먹에 검이 꽂힌 채로 세 번째 거건을 내지르자 무사시보 벤케이도 이보단 약했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고평가와 함께 한 번 더 날아갑니다. 이후 하나야마는 주먹에 꽂힌 검을 돌려주겠다며 내밀고 무사시는 뭐 이런 놈도 다 있냐며 폭소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더는 저 주먹을 맞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무사시는 하나야마의 주먹을 피하고 그
그의 등을 여러 번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베었음에도 죽지 않는 하나야마를 보고 감탄합니다. 하나야마는 주먹질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특기인 악력으로 무사시에게 아이언클로를 시전하지만 오히려 무사시에게 허리를 깊숙이 베이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야마도 여러 번 베일 것을 예상했기에 추가로 몸통에 붕대를 더 묶었고 바퀴가 나타나 술을 뿌려주며 붕대를 더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이를 보고 무사시는 검 두 자루를 들어 2001류를 사용해 하나야마가 공격할 틈도 없이 계속 베어버립니다. 무사시는 결정타로 척추를 크게 베어버리지만 워낙 단단한 하나야마의 신체를 토막내는 데엔 실패하고 이 참격으로 인해 하나야마는 자신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무사시가 하나야마의 목을 베려던 그때 그 이상 계속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바퀴가 나서고 무사시도 힘이 빠진 상태였기에 바퀴에게 위협 정도만 합니다. 이때 도쿠가와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는 말에 무사시의 어처구니 없는 국가배기가 끝나고 무사시는 다시 도쿠가와의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도쿠가와에게서 바퀴의 강함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빨리 바퀴와의 결투를 주선하라 명령합니다. 바퀴와의 대결을 앞두고 하수도에서 응거 중이던 피클을 찾아갑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으라고 건네주는 피클에게 당황하다가 자신이 고대인인 피클을 보는 시각과 현대인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시대에서는 사람을 베면 명성과 부 등 모든 것들이 따라왔지만 현세엔 누군가를 베어 죽이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피하고 국가에선 제재를 위해 몰려오는 등 자신이 살던 당시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가치관에 고독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퀴와 맞붙게 되는데 오랜만에 징검 없이 무영검으로 바퀴의 발목을 내리치고 빈틈을 노려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렇게 전투가 진행되던 와중 자신을 부활시켰던 영매사가 갑자기 난입하더니 키스로 무사시의 영혼을 뽑아낸 뒤 그의 영혼을 승천시킵니다. 네. 이렇게 무사시는 갔습니다. 무사시의 강함은 유지로 다음이라고 평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바퀴는 유지로와 피클을 제외하면 최강자 라인에 있음에도 바퀴를 처음에 손쉽게 가지고 논 것도 모자라 최강자인 피클 또한 계속되는 참격으로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하였으며 무사시의 국가배기가 시작되었을 당시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사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맷집 또한 대단한 것으로 나왔는데 무사시는 격투기에 대해 문외한이라 대부분 다 맞아줍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위력으로 종종 다운되기는 했지만 그게 치명타가 되어 무사시를 쓰러뜨리게 되는 경우는 모토베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퀴 세계관 최고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 바퀴의 잽을 눈으로 보고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동체 시력도 뛰어났습니다. 고로 무사시는 공격과 맷집 모두 바퀴 세계관에서 탑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시는 심검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 무영검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습니다만 작중에선 위협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만약 무사시의 손에 쭉 진검이 쥐어져 있었다면 레츠 웨이 레귤러급 강자들도 계속해서 베어나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사시의 등장은 분명 뜬금없었지만 사실 작품 초기부터 많은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바퀴네 강아지 이름이 무사시인 것부터 시작해서 1부 때부터 은근히 언급됐고 언젠가 분명 등장은 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영매사의 키스로 부활과 퇴장은 독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읽다가 진지해지면 지는 만화라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무사시는 도쿠가와의 호기심 때문에 부활했고 도쿠가와가 부활시키지만 않았다면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죽을 일은 없었고 레츠 카이오도 죽을 일은 없었겠죠. 단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퀴 세계관 최강자 라인으로 등장했던 무사시. 영매사 키스를 통해 지금은 다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요. 도쿠가와가 필요할 때마다 영혼을 꺼내고 넣고 하지는 않겠다곤 했지만
언젠가 계기가 생긴다면 영매사 키스를 통해 또다시 부활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